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나를 이끌어주는 부의 심리학, 확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론 무어. 30세에 부를 거머쥔 젊은 백만장자. 영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 론 무어는 대학 시절에 몇 차례 사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큰 빚을 떠안고 파산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원리를 깨닫고 레버리지 기술을 터득했다. 그 이후 그는 불과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며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랐다. 론 무어는 15년간 수십 명의 사업가와 기업가 등에게 멘토링을 진행하며 이들이 결국 공통된 함정에 빠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부의 시스템과 공식을 알려주어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 결국 정보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결단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 가치를 깨닫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한 자기 확신과 자존감이 뒷받침돼야 했다. 이에 론 무어는 자존감이야말로 부를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임을 깨닫고 이 책 확신을 통해 부를 쟁취하고 지속할 수 있는 부자의 마음 습관을 역설한다. 지금껏 출간된 론 무어의 저서 중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다. 자기 자본을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이기도 한 그는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인 프로그레시브 프로퍼티를 포함한 8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론 무어의 전작 레버리지와 머니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였고 결단과 함께 국내에서 20만 부 이상 판매가 되며 독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맨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Dear 땡땡.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며 당신이라서 더 위대하다. 서문.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증폭할 것인가? 2006년 이후 나는 사업가를 꿈꾸는 사람이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초창기에는 부동산 투자가들을 주로 도왔는데 나중에는 일반 사업가도 도왔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다들 똑같은 투쟁 속에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위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도 혼자서 끙끙 앓는 사람이 많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내비친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 중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떠벌리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패하거나 잘하지 못할까봐 느끼는 불안감, 다른 사람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 듯한 기분 등 부정적인 마음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일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공, 성취, 자존감 사이에 균형 잡힌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더 많은 걸 얻고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기를 갈구하면서 현재 당신의 모습과 당신이 서 있는 곳에 만족하고 행복해지려는 건 언뜻 모순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거나 제공할 때 온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영혼에 구멍이 있다면 자신있게 팔 수 없는 법이다. 모든 사업, 마케팅, 세일즈, 스타트업, 부업, 투자, 파트너십, 그 외의 모든 작업, 모든 직업, 그리고 모든 관계의 기본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비로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다. 이전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책도 내 경험만을 토대로 쓰지 않았다. 나는 항상 내가 배우고 익히고 고심하고 성공한 일을 토대로 글을 써왔다. 하지만 사업가이자 자유주의자이자 낙천주의자
불굴의 신념가이자 태생적인 비현실주의 사상가로서 내가 겪어온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겪어온 경험과 다르지 않다. 그 덕분에 깊이 있는 경험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을 쓸 수 있었다. 나는 나를 위해 책을 쓰지 않는다. 내 주변 사람들, 나를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책을 쓴다. 이 책은 15년 동안 수십만 명에게 꾸준히 받아왔던 질문, 즉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깨닫고 잠재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답이다. 이 책이 지금까지 썼던 책 중 가장 유일한 책이 될 것이다. 내가 겪은 온갖 고생과 도전, 간헐적 승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또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기술이나 경험, 자신감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기 바란다. 정말로 그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멋진 여행에 동행할 수 있게 해준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당신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며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단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한 것 뿐이다. 프롤로그 감정 중독에서 벗어난 백만장자의 자존감 투자 원칙. 인간은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환경의 부산물이다. 감정 역시 각자가 처한 환경에 대한 반응과 피드백이며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한 믿음이나 감정은 우리가 경험한 돈과 관련된 환경에서 나온다. 우리의 경험은 그냥 현실 자체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겪는 현실일 뿐이다. 그래서 돈과 관련한 어떤 경험이라도 다른 의미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냄으로써 바뀔 수 있다.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돈은 판단하지 않는다. 돈은 죄의식도 수치심도 없다. 돈은 그저 돈일 뿐이다. 돈의 의미, 목적, 기능을 부여하는 건 인간이다. 돈은 생각처럼 잘 변한다. 돈은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건 창조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다면 돈을 얼마나 많이 원하며 돈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겪은 어떤 경험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심이 섰다면 이제 자존감 투자를 위한 6원칙을 따르라.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든 이미 부자가 되었든 부정적 감정에 습관적으로 중독되어 있다면 부를 얻거나 지킬 수 없다. 자신을 알고 자기 가치를 확신해 무한한 부의 잠재력을 깨워라. 자신에게 최고의 투자를 하라. 이 책의 차례는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존감 투자를 위한 6원칙을 각 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원칙, 가난을 만드는 가짜 자존감을 버려라. 2원칙,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저평가하지 말라. 3원칙, 성공하려면 직접 운전대를 잡아라. 4원칙, 자신에게 최고의 투자를 하라. 5원칙, 돈보다 감정을 더 철저히 관리하라. 6원칙, 머니 콤플렉스를 이기고 소득 잠재력을 발휘하라. 이렇게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인정이나 사랑, 자존감을 얻으려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말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 또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비싼 물건을 산다.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웃긴다. 자기 기분 좋아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린다. 타인의 문제를 대신 맡아 처리해주는 순교자처럼 행동한다. 거절을 못해서 불행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뛰어든다. 타인의 인정, 동의 혹은 허락을 부단히 구한다. 어떤 비판에서든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믿는다. 과도하게 사과하고 불필요하게 비난한다.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 정당화를 한다. 조롱받을까봐 두려워서 숨고 물러난다.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대세를 따르고 충동적으로 생각을 바꾼다. 자존감이 낮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려고 하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 그 돈을 계속 지키지 못할 것이다. 사업이나 투자 외에 다른 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타인을 웃기더라도 충분한 내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타인을 험담하더라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순교자 역할을 많이 하더라도 자신이 영웅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어도 남에게 인정받거나 스스로가 떳떳해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인정이나 허락을 받더라도 기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많이 사과하더라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타인의 의견을 듣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공허한 자존감을 채우지 못한다면 결코 충족감을 느낄 수 없다. 이 책을 쓴 이유는 이 책의 주제가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책들의 주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 기업가, 정신, 자금 확보, 조직 관리, 파트너십, 육아, 경력, 성공 모두 자기 자신에서 시작한다. 당신의 자존감은 당신의 인생에서 하고 싶고 갖고 싶은 모든 것의 초석이자 기본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를 바라서다. 내적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해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외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게 해주고 높여주기 위해, 당신이란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게 해주기 위해, 당신이 갖고 싶은 걸 더 많이 갖게 해주기 위해, 당신이 간절히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이 당신의 값어치, 급여, 소득, 사업의 성과를 올려주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에서도 가치를 찾기 어려워진다.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는 근본적으로 다르더라도 불가분하게 얽혀 영향을 미치며 서로를 보완해준다. 자존감이 낮은 게 당신 잘못은 아니다. 다만 자존감을 높이려면 그것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더 낮게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가치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한 번 혹은 여러 번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인생의 한 영역에서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자존감을 느껴야 하는 건 아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인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특별해질 필요는 없다. 그저 당신이 특별하다는 사실만 명심하면 된다. 특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만 있거나 타고나는 것 또는 미스터리로 간주해버린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특별함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의 특별함은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특별하기에 가치를 평가하는 당신만의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다. 가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나 주관적인 이상 당신에게도 주관적이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타인에게 투영한다. 이는 타인이 당신을 더 좋아하게 해주고 당신의 의견에 더 동의해주기를 바라서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이 아닌 그들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그래서 자존감은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당신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지기 쉽다. 하지만 강력한 자존감은 당신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생겨난다. 백만장자 레슨.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더 중요한 것. 학교에서 배우는 일부 과목은 유용하고 살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기술과 전략을 배우지만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우리 밖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배우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 내가 다녔을 때와 지금의 학교는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나는 나처럼 특별하고 복잡하며 혼란스러운 존재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
본 적이 없다. 내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이나 자아인식, 자신감 또는 자존감에 대해 결코 배운 적이 없다. 그때 그런 교육들이 과연 필요 없었을까? 10대 청소년이라면 더욱 그런 교육을 받았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대부분의 어른도 마찬가지다. 무지가 행복은 아니다. 그냥 무지일 뿐이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 당신은 자아인식이 중요하며 현실이 수시로 변화한다는 점을 모른 채 비싼 학비를 냈다. 거기서는 단지 생활에 필요한 기술만을 약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교육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자존감에 투자하라.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당신이 자라온 환경과 유전자 따위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 자아인식과 자존감은 분명 당신 개인의 발전을 위한 최고의 투자처임이 틀림없다. 전략과 경제의 이론을 잠깐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당신은 평생 당신과 함께 머물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을 읽고 있다. 당신이 부자가 될 상이라면 내 책을 끝까지 읽고 당장 가치를 실천하겠지만 빈자로 머물 상이라면 이 책을 읽고도 머뭇거릴 것이다. 당신에게 부자와 같은 자기의 확신이 있는가? 지금 파트 2 부정적 자기인식이라는 덫 제2원칙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저평가하지 말라. 자신에게 어떤 딱지를 붙일 것인가? 자신에게 하는 말과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당신을 정의한다. 당신이 사실로 여기는 거의 모든 신념과 당신에 관한 딱지는 외부 세계에서 나왔다. 대부분은 무비판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물일 뿐이다. 당신을 사랑해서 보호해주고 싶어 전해주는 부모의 가치, 주변의 조언들을 포함한다. 당신의 정체성과 관련해 외부 세계에서 붙인 신념과 딱지를 알고 그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단호히 거절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선 자신에게 부정적 딱지를 붙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붙일 딱지를 선택하고 고르려면 당신 안에 있는 지혜와 권한을 발휘하라.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과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확보하면 더 수월할 것이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 특히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이 조언해준 가짜 딱지를 스스로에게 붙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부정적인 딱지들, 내면의 상처를 준 딱지들을 붙이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부정적인 나의 딱지는 가짜 딱지 모두 떼어버리고 새로운 나의 자아를 만들어 나에게 붙여야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 성공이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성공하면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매우 정상적인 느낌이다. 이때 자기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성공이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도 한다. 성공에는 대가나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지금 상태로 머무른다면 더 큰 것들을 놓칠 수 있다. 원하는 만큼의 돈, 자유, 선택, 자율, 팬의 사랑, 추종자의 지지, 가족, 타인,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친절과 돈과 시간, 최고의 자신을 이끌어내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모험이나 여행, 사치, 훌륭한 사람들과 맺는 관계, 네트워크, 가족, 친구, 취미를 위해 쓸 시간, 의무감 때문이 아닌 원해서 하는 일, 높아진 자존감, 더 매력적이고 빛나고 멋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당신. 자,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는가? 어떤 희생을 하고 싶은가? 제발 성공하고 나서 실제로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판단하라. 말로는 성공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은 두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안정되었다고 느끼는 삶이 깨질까봐. 하지만 성공에 머무르게 될 때 얻어지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겠구나.
성공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얻어지는 것에 집중해야겠습니다.